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본 추출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그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표본 추출의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은 두 가지 크게 유형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인데, 저희가 앞서서 그 표본 추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작위, 그리고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동일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이 무작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표준화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 것들이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들로 크게 좀 나누어서 여러 가지 그 표본 추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본 추출의 유형은 확률 표본 추출하고 비확률 표본 추출로 구분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 확률 이론을 적용한 것은 확률 표본 추출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 전체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확률 표본 추출의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 추출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라는 부분과 모집단이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이것이 양적 연구이냐 질적 연구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이런 비확률 표본 추출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좀 다르게 추출의 유형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비확률 표집에는 이렇게 네 가지, 이용 가능한 표본 추출,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용 가능한 표본 추출은 의도적 표본 추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혹은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 유형의 표집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확률 표집 방법부터 저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표집은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개론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본 추출의 방법이고요. 이 표본 추출 방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모집단의 모수의 측정치를 그대로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표본 틀을 결정하고 나면 표본 틀에 있는 요소, 표본 틀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집단의 리스트라고 이야기했죠. 그 리스트를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각각의 속성들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에 번호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배정된 번호를 우리가 난수라고 하는데, 그 난수표를 가지고 이 모집단의 속성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난수표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의 막 번호들이 있죠. 자, 이게 모집단이에요. 표본틀인데 각각 이렇게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번호를 뽑았을 때 30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시작하는 것부터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아래로 여기에 난수표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기준으로 30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내고, 67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내고, 70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내고, 21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내고, 62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뽑아내다 보면 이 모집단이 갖고 있는 확률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의도자의 편향이 들어가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난수표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추출을 하려면 이 모집단이 굉장히 커버리면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혹은 사회조사에서는 이런 모집단의 리스트가 딱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표본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들을 가지고 이렇게